제발 수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재수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망빵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화사동 정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꼈네요. 그 자꾸 핸드폰 화면 이상한 야한 거 그런 것만 보고 있지 말고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마이크에 신경 좀 쓰시고. 네. 야, 다들 추석 명절 좀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9월이 너무 바빠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달을 제꼈는데, 한 달은 아니죠, 3주 정도 제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교육 받으러 다니고 좀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9월, 8월 말 중순 그때부터 이래저래 일도 있고, 솔직히 방송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딴 경기 쳐보고 있는 내 자신도 좀 서글프고, 저딴 팀에, 저딴 감독에, 저딴 선수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좀 짜증도 나고, 방송도 솔직히 난 바쁜 것도 핑계긴 한데, 하고 싶지도 않았어,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나는 하고 싶었는데 바빴는데, 진짜. 아니, 형 하고 싶었어도, 뭐라 잔소리 하려고 하고 싶었던 거잖아. 어쨌든 그렇게 우야무야, 한여름 8월이 지나고, 이제 추석까지 지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시점이 성남FC하고 경기가 끝나고,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경기는 청주하고 천안 경기를 저희가 제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다시 한 3경기 만에 다시 하고 있네요. 내가 천안전은 추석 때, 독감 걸려가지고, 끙끙 앓는다고 경기도 못 봤고, 하이라이트도 아직까지는 못 본 상태. 보지 마세요. 그런 상태이고, 솔직히 안 봐도 뻔할 것 같고, 청주전은 내가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봤을 거예요. 우리 그때 같이 술 먹으면서 봤나?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았는데. 술 먹으면서 봤구나. 2골 어이없게 먹히고 2골 마지막에 만회해가지고. 맞네. 네. 그랬던 거 같고, 술을 처먹으면서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런, 대략 한 달간의 기간이 약간 좀 워프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에서, 엊그제 성남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신승을 거두고 난 그 이후에 대한 저희들의 소회를 좀 풀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방송 앞전에 경기가 이겨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 전에 2경기가 좀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실망을 했는데, 무승부 패배가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테지만은, 실망한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되게 좀 혼란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승격을 바라고 우승을 바라고, 과연 구단은, 감독은, 선수는 우승 또는 승격을 바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1위 안양과의 승점, 지금 현재 안양이, 이랜드와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중간에 끊고 요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와 승점이 11점 차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10경기도 안 남지 않았나요? 10경기도 안 남았지. 우리 7경기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경기인가? 10경기도 안 남았죠. 얼마 지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수원 삼성이 전승을 거둔다고 해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8월 말인가 마지막 방송 했었을 때 10경기인가 11경기 남았는데 전승해야지만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승 1무 1패죠, 지금 상태로는. 지금 전승을 한다고 해도 안양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을 해도 우승은커녕 지금 승격조차도 바라보기 힘든, 특히나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위에 있는 팀들을 잡기도 묘연하고, 특히나 이랜드를 상대로 했을 때 3연봉, 이랜드한테 지금 3번 다 내리지고 있고, 아산 상대로도 이긴다고 해도 아주 힘들게 이기거나, 경기 다 내주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꾸역꾸역 지금 올라가가지고 1부 리그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룬다고 한들, 지금 1부 리그의 경기력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감히, 그 조직력을 비벼낼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지금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수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특정 선수 좋아하고, 감독 그거 하나만 꽂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만 이 얘기하면은 막 달라들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이제 신경 안 쓰려고. 나 그게 너무 싫거든.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게 승점이고 오늘 우리가 이겼냐 졌냐 그것만 봐야 되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물론 축구를 보는 관점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관점이 다른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이거야. 나도 당신들 비판 안 할 테니. 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 오늘. 하세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막 승격, 우승 나는 너무 제일 싫어하거든. 그 다른 사람들이 축구를 보는 관점도 난 존중은 할 거야. 근데 나한테는 뭘 하지 마라 이거야. 나도 그 사람들 뭘 안 할 테니. 상호 존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좀 많은 게 단순히 지고 비겼다고 실망스러운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 천안전 보고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막 새로운 페이지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독이 지금 몇 명 바뀌었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있었던 일, 영기훈 전임 감독 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박건하 감독까지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박건하 감독까지 해가지고 몇 명이 바뀌었고 그때 선수단이나 그런 게 몇 명이 바뀌었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지금 실망스러운 게 이 그때 안 좋았던 모습이 사람 바뀌고 감독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뭘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까요, 이게? 그러니까 천안전은 내가 보지를 못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할 이야기는 없는데 우리가 청주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수원 삼성 최근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전반을 버리는 듯한 뭐 물론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버리지는 않았겠지. 뜻대로 안 됐을 뿐인 거겠지. 버려졌죠. 예, 뭐 좀 뜻대로 안 되는 전반 플레이 그 이후에 결국에는 따라가다가 승점 3점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게 좀 변하지 않는 모습들. 특히나 지금 뭐 4경기 정도, 5경기 정도 뭐 이렇게 선제 실점을 내주고 부랴부랴 따라가는 느낌? 그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좀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라든지 뭐 우리의 장점이 솔직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의 연장선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뭐 천안전 징계 자체가 우리가 원래 그동안 보여줬던 그 안 좋은 모습을 복귀하기보다는 왜 축구 경기 보다 보면 졸라 엇가 있을 때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게 골도 안 들어가고 뭐 심판이 장난질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력 좋았는데 그렇게 졌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냥 그냥 재수 없나 보다 막 이럴 텐데 천안 청주전 보면은 비기거나 그 졌던 모습이 박건하 감독 하향세 타고 그 이후에 안 좋았던 수비 모습하고 공격에서는 왜 그 상대 수비수 들어올 때까지 그 공격 템포 다 끊어먹고 나서 상대 수비수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크로스 뻥뻥 올리고 그랬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이때 선수들이 똑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따라하고 있고 그 수비수들도 다 달라졌는데 심지어 청주전하고 천안전은 아예 수비 라인업 자체가 달라졌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청주전에 똑같이 하고 천안전에도 똑같이 하는데 이거는 지난 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안 좋았던 모습을 복귀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뭘 희망을 봐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뭐 천안전을 안 본 상황, 천안전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방금 큐가 한 말을 좀 받아서 우리가 박건하 감독, 뭐 이임생 감독, 김병수 감독 그 앞전에 뭐 서정화 감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거의 3백 위주로 수비수를 좀 운영을 했을 때 그때는 뭔가 감독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3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면 지금 변상환 감독 체제에서 4백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자면 선수가 부족하다 수비에. 그러니까 숫자로도 부족해 보이고 그 선수들조차도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 3백을 써도 문제고 4백을 써도 문제고 그냥 수비는 계속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나도. 그러니까 천안전이 좀 결정적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놓게 된 게 왜 달라진 새로운 모습 상태로 그 새로운 모습에서 단점이 나와가지고 무너진 거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옛날 모습 안 좋았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서 똑같이 안 좋은 습관으로 무너졌다는 것 자체는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날 경기가 좀 어떻게 무너졌나요?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전반기에 서울 이랜드 하고 했을 때 2라운드 때 역전당했던 거 있었잖아요. 네. 선제 실점 먹히고 어렵게 동점 따라갔다가 후반전에 그냥 실점해가지고 끝나버렸던 그 경기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난다는 거예요. 감독 바뀌고 선수 구성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전반기 때 어수선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성환 감독도 수원 삼성에 부임한 지 시간도 좀 지났고 그 이후에 수비 라인업에 대해서는 뭐 선수가 뭐 백동규가 나왔다가 조윤성이 나왔다가 뭐 장석환을 썼다가 센터백 라인이 좀 바뀌거나 뭐 요런 건 있었지만 뭐 이시영이야 거의 붙박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기재도 뭐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히나 백동규가 뭐 최근에 감독 인터뷰에 의해서 뭐 집안 사정에 의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 그 이후에 한호강 같은 사람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변화가 없는데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감독 코치진에 있어서 수비 전술이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니까 익숙해지니까 예전 모습으로 복귀했다는 전 이게 너무 보이니까 이게 감독이건 선수단이건 구단 전체의 모습이건 달라지는 신용만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되게 실망스러웠죠. 근데 이제 나는 최근 몇 경기, 한 4-5경기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좀 수비에 있어가지고 수비가 좀 힘에 부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전술에 있어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약간 좀 힘을 좀 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앞에 미드필더의 힘을 좀 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좀 더 공격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수비 라인이 좀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 저는 조금 다른 게 우리 센터백 자체가 자원이 없어요. 정말 센터백 자체가 자원이 없고 여름에 보강을 안 했을까요? 여름에 보강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못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려고 노력은 했으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못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 있는 자원으로 사실 우리 미드필더는 나름대로 스타일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고 뭐 그런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전술을 바꿀 수 있고 하는 여력이 좀 생기기는 하는데 우리 팀의 가장 문제가 결국은 수비인데 어쨌든 최소 실점 팀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수비가 우리가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과정이 문제인 거고 찬스를 많이 내주는데 뭐 상대 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1부급이었다면은 실점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건데 아마 상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그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낮은 실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경기당 못해도 한 서너 차례 정도는 실점에 가까운 상황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긴 하니까요. 그러면은 수비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측면 수비수로 수비 전체 라인에 대한 변화를 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센터백이거든요. 결국은 센터백인데 우리 지금 센터백은 3명 갖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3명 외에는 선수가 없는 거고 그 와중에 뭐 백동규는 약간 좀 전력 외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오래 쉬었다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백동규 나와가지고 뛰는 거 간만에 보니까 예전 백동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만 해도 백동규는 거의 수원 삼성의 구원 투수 같은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각종 뭐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또 아니올시다 이거거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성남전이 끝난 다음에 전반이 끝난 다음에 선수를 2명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그 전 경기인 천안전에서도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몇 명을 바꿨냐면은 2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전 경기인 충북 청주하고 경기에는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선수를 3명을 바꿨어요. 예전에도 우리가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하고 했었을 때 45분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선수 교체를 하는 케이스는 딱 2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선수의 부상이라든가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때, 나머지 하나는 감독의 전술이 잘못됐을 때. 감독이 짜놓고 경기에 들어갔었을 때
실제 상대 가위바위보를 봤더니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대처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경기 연속으로 전반 끝나고 나서 2명, 3명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감독님이 준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감독님이 경기에 대한 준비를 선수들이 따라하지를 못하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교체는 대부분 이종성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종성이 바뀌어서 미드필더를 바꿨던 걸 거의 제외를 하고 나서는 다 양쪽 측면의 공격수가 문제라서 계속 그 부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성남전 같은 경우도 김주호하고 김주찬이 선발이었는데 성남전 맞나? 예, 맞습니다. 김주호, 김주찬이 선발이었는데 전반 끝나고서 이 2명을 다 바꾸죠. 마일랏하고 강현묵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마일랏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기를 좀 많이 풀어나가게끔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전에는 마일랏이 막혀가지고 김주찬을 넣었더니 풀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우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선수들이 부족하다. 라고 보는 게 전 맞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감독의 전술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은 전반 후반 경기가 다 똑같이 지지부진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우리 경기를 보면은 전반에 지지부진하더라도 후반에는 계속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감독이 저는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선 어느 정도 효과를 뽑아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선수들이 그거를 못 따라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녹음할 때 제가 김주호 선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주호 선수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의 선수고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구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부에서 콜업해왔던 투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가 타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게 몇 경기가 지나고 나면은 상대편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미천이 드러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주호 선수가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김주찬 같은 경우가 올해 김주찬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가 작년에는 김주찬을 그냥 우습게만 봤다가 올해는 준비를 하고 덤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수가 그거를 겪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버리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감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K리그2에 13명이 감독이 있는데 변성환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감독은 변성환 전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감독들이 전반하고 후반하고 수원의 경기가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감독이 아무리 작전을 잘 세워놔도 그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건 결국은 필드에 있는 11명의 선수들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이 센터백한테 너 되지도 않게 앞으로 잘려로 나가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런 작전 지시를 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수비하는 선수가 나가야 될 타이밍, 돌아와야 될 타이밍, 대시를 해서 앞에서 자르고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 이거를 판단을 못하고 어영부영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독의 역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무조건 우리 감독이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선 얘기했다시피 전반 끝나고 나서 2명 내지 3명의 선수를 교체한다는 거는 분명히 감독의 잘못이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감독의 실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감독의 실수가 이 선수가 들어가서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라고 믿었는데 그거를 못한다고 나왔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감독의 책임만으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 복합적으로 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종만님께서 이제 열변을 토하신 뭐 그런 이제 내용에 있어가지고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전반에 우리가 되게 어이없는 상황에서 실점을 해요. 되게 이상하게 실점을 해요. 되게 느낌이 그렇잖아요. 준비 안 돼 있다가 예. 한 대 두들겨 맞고 시작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 이거 내가 실수다 후반 시작하면서 이거를 바꿔야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잘려서 나오든가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특히나
뭐 그래 좋다 우리가 뭐 좀 후반에는 좀 변화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애초에 우리가 전반에 실점을 해버리는 상황에서는 그 모든 계획이 꼬이는 거잖아요. 일단 실점을 한다는 거는 그 이후의 상황이 다 꼬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는 솔직히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분이니까. 그러니까 참 뭐랄까 최근에 이제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뭐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뭐 장기간 몇 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만 거두기도 하고 솔직히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래도 뭐 좀 변하는 모습도 보이고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 우리 그 강등의 주역에 있는 선수들 몇몇 진짜 뭐 한 두세 명 정도 빼고는 진짜 제발 좀 싸그리 좀 어디 좀 꺼졌으면 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뭐 기회가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의 모습을 가져왔거든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면서 변성환 감독을 그래도 뭐 또 처음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응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지금의 저의 모습은 그냥 염기훈 초짜 감독 들여와서 실패하고 내보내고 또 초짜 감독 들여와서 뭐 결국엔 도루묵이네. 뭐 딱히 선수는 대폭 갈리긴 했지만 딱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순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전체적인 승점 승률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별 차이 없겠구나.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종마님 말씀처럼 쭉 경과를 다 이렇게 훑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종마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이제 숫자하고 결과만 딱 놓고 보면은 뭐 별반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좀 그래 보여요. 뭐냐면은 변성환 감독이 선임이 된 게 이제 5월달이잖아요. 5월달이고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됐었을 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원하는 만큼이 안 됐고 그리고 아마 팀의 약점인 부분, 강점인 부분 다 아마 팀에서 이제 전력 강화실에서 다 리포팅도 했을 거고 자료도 가지고 있을 거고 준비를 했을 터인데 쉽게 갈 수 있는 경기 사실 성남전문 같은 경우만 해도 밀리치가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켰으면 쉽게 갔겠죠. 쉽게 갔을 거예요. 쉽게 갔을 건데 뭐 페널티킥을 못 넣고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두 번이나 골찬스를 날려먹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 현재 팀에서 밀리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또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또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축구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종효 감독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종효 감독이 재작년에 승격하고 작년에 3위까지 가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종효 감독의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4년 5년 정도를 계속 운영을 해왔던 팀워크 때문에 결국은 올라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전북 같은 경우 그 경우는 그냥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워낙에 좋은 선수들을 뭉쳐놨기 때문에 팀이 제대로 굴러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 팀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팀은 개개인의 역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가? 일단 그거는 절대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선수들이 한 감독 밑에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팀워크가 좀 단단하게 쌓여있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변성환 감독이 어떤 성과를 뚜렷한 성과를 못 낸다 해서 그럼 감독을 또 바꾸면은 이게 해결된 문제인가? 저는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바꾸는 것도 체력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 어떤 감독을 갖다 놓어도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지죠. 좋아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운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올해 우승 못하고 승격 못하고 그럴 수는 있는 상황도 가정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부 리그에 오래 있는 팀들 특히나 이제 그 시도민 구단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선수들이 1년 계약 단위 감독도 1년 뭐 2년 길어봐야 2년 특히나 이번 시즌 주장이었던 선수가 다음 시즌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선수 명단하고 이번 시즌 선수 명단 보면 다 달라요. 계속 그런 안 좋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수원 삼성이 변화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시즌도 만연되면
그냥 그런 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2부 리그의 지방령 되는 그런 팀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세요. 김지호 같은 선수 최근에 대학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 쓴소리도 듣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내년에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이제. 그치, 우리 팀은 현재 임대 선수로 꾸역꾸역 연명해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리님 말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쁘니 하면서 배서준? 결국엔 내년에 없어요. 수원 삼성이 기가 막힌 어떤 수작을 부리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품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향세였던 최근 10년 동안 감독님들도 그렇게 기대를 엄청 우리가 할 만한 위치에 있던 분들도 아니었고, 우리 성에 차지 않은 분들이었고, 그렇죠. 선수도 정말 가끔 가다가 웬일로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팀이에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우리 진짜 귀한 선수들이지만 우리 성에 솔직히 차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수원 삼성이라고 하는 이 팀을 좋아하는 팬들로서 마음에 드냐고요. 나는 이 선수들이 정말 고맙고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지만 난 성이 안 차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수 지금 수원에 있어? 딱 꼽으라고 하면 한 3명 정도 지금은 누구예요?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배서준, 우리 선수가 결국엔 아니게 되겠죠. 이시영은 솔직히 나는 반반. 근데 그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제일 보긴 열심히 하고, 하는 선수. 네,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현묵하고 양영모.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네. 근데 솔직히 봐봐. 박지민은 메탄중 정도 가면은 클린시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메탄고에서는 힘들 것 같고, 메탄중 정도 가면은 클린시트 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박지민 최근 3경기는 박지민 때문에 딴 승점들이에요. 사실은 1승 1무 1패 중에서 1무랑 1승은 박지민 때문에 딴 거예요. 근데 꼭 골을 먹어야 박지민의 슈퍼세이브가 아니었으면은 다 내줬어요 그 경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경기 도중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너무 대와 소가 너무 극명한데 너무 큰데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에 대한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서준이야 다들 지금 워낙 좋은 요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현무기는 후반 교체에서 나와서 딱 플레이를 뛰는 거 봤는데 패스의 질이 다르더라 얘는. 1부에서 롤다운 티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많으니 이긴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는 나는 팬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기운이 없어. 최근에 이제 수원 삼성 축구를 봤을 때, 수원 삼성 축구가 아니라 이제 변성환 축구를 봤을 때, 변성환 감독이 이제 5월달 부임 이후에, 5월달에는 6월달인가 하여튼 그 부임 이후에 좀 미드필더 쪽의 선수들 보강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이래저래. 그래도 나름 상대 팀에서 에이스 놀이 하던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고, 그게 감독 픽일지 구단 픽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문제는 그 경기를 항상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으면 그 좋은 선수들을 갖다 놨다라고 했는데 딱히 미드필더에서 뭔가 작업을 이루어져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뮬리치, 파울리뉴가 앞에서 좀 띄워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격할 때는 약간 좀 4-2-4 같이 거의 미드필더를 비우고 축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선수들 분명히 감독이 원해서 데리고 왔을 텐데 그러면 왜 미드필더 쪽에서 작업이 오히려 더 안 이루어지는지 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잘하는 선수를 우리 팀에 데리고 오면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팀에서 잘 못해가지고 방출하면 딴 팀 가서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 딱 그거지. 그냥 그런 거죠. 빵이 내 앞에 있으면 조그만데 얘 앞에 가면 이따만해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지금 사실 성남전 피터는 약간 좀 50대 50이 좀 애매하긴 한데 홍원진이라든지 피터라든지 파울리뉴를 어떨 때는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고 전방에서도 쓸 수 있고 윙으로도 쓸 수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선수들을 좀 이렇게 쭉 갖다 놨어요.
뭐 현무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또 부상복귀도 했고 근데 오히려 미드필더나 공미 쪽에서의 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져요. 공격할 때 보면은 그 누구냐 뮬리치를 필두로 해서 그냥 선수들이 5명, 6명이 일자로 그냥 그 최전방에 쭉 서 있어요.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내가 잘못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뮬리치가 교체돼서 나간 다음에 이규동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규동이 뮬리치랑 다르게 움직였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패스 받으러 올라왔던 거. 그러니까는 센터백 앞에서 홍원진이 있거나 아니면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우리 팀 보면은 그 공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 사이의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쵸. 문제는 그 사이에 누군가 하나 둘은 놔줘서 패스를 연결해주고 돌려주고 연결해주고 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전 같은 경우에서도 방금 종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미드필더가 거의 삭제돼 있고 공수 공격이 쫙 벌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공격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뭐 나름 그래도 괜찮은데 공격할 때가 이게 그냥 쫙 벌어져 있으니까는 공이 사이드로만 돌고 사이드에서 뭔가를 올리려고 하면은 다 차단되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이유가 성남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선수들이 되게 조급하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자신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한 10년 동안 있었던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의 U자 빌드업하고 지금의 U자 빌드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U자 빌드업은 느낌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예전의 U자 빌드업은 나 책임지기 싫어 축구 같은 거지. 네가 다 해. 그러니까 나는 책임지기 싫어 이 축구였었는데 지금은 나는 자신이 없어라는 스타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거지 뭐 결론은. 김주찬 선수 얘기를 조금 하면은 김주찬이 작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일단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간결했어요. 그러니까 공이 자기한테 갔을 때 패스를 내줄 땐 빨리 내주고 제낄 때는 빨리 제끼고 이 판단이 빨랐었는데 올해 들어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을 잡고 2번, 3번 터치한 다음에 모은 다음에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 수비들이 1명, 2명이 붙고 분명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수비가 1명일 때 플레이하는 게 쉽지 수비가 2명일 때 플레이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패스를 하던 제끼던. 근데 김주찬은 올해 들어와서 공을 측면에서 잡았을 때는 대부분 수비 2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패스를 하든 드리블을 하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이 있을 때 뭔가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김주찬이 생각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거니와 김주찬한테 공이 갔을 때 주변에 우리 선수들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 그러면은 우리 선수들이 왜 측면에서 고립되는가 라는 걸 보면은 측면에서 공을 잡았었을 때 분명히 3선 앞에 2선 그러니까 미드필더 중에 누군가는 빈 공간을 찾고 패스가 가야 될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약속 안 한 거 아니에요, 얘네? 그러니까 약속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경기가 아주 과도한 자신감? 아니면은 아주 급하게 쫓기는 듯한 느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수들 자체가 되게 여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뭐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남정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중원은 피터하고 홍원진 둘이서 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는 사이드에서 우리가 공을 잡아도 줄 데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뮬리치 이후에 이규동이 들어온 이후에는 뭐 마일랏이 빠지고 들어갔을 때 공을 치고 들어갔을 때 그래도 받지는 못하더라도 가운데 그 앞쪽에 전방 앞쪽에 누구라도 한 명 있는 느낌이 들었고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좋은 미드필더를 잔뜩 데려다 놓고 그거를 꿰지를 못하는 느낌도 좀 강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삭제시키다 보니까 센터백이 좀 힘들어하고 또 센터백이 그렇게 열리다 보니까 비난을 하기는 했지만 박지민도 자꾸 그런 실점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뭔가 딱 장면 하나 끊어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는 흐름이고 연속이고 연쇄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뭐 김상준이나 이종성을 선발로 세웠을 때 그러면 또 공격 작업이 또 그럼 더 안 이루어지나? 좀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감독의 선택이 이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 생각 들린다요. 감독은 지금 내년 보고 있다라는 생각 들린다요. 그러니까 내년을 만약에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부에서 내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일부에서 내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 풀 중에서 내년에 우리가 일부로 갔었을 때 이 선수를 데리고 갈 건가, 이 선수는 버리고 갈 건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이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간 이후의 생각인 거고. 그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감독님한테 제일 불만인 거는 사실은 그 점이에요. 뭐냐면은 장기적인 플랜도 좋고 팀의 비전을 지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정말 훌륭한 감독이라면 그것도 해야죠. 근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멀리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든 불안이나 불만이 이런 건데, 왜 염기훈 전임 감독이 실패했던 게 2부 리그를 되게 우습게 봤던 거 중에 하나가 수비보다는 그냥 공격을 밀어붙이면은 자연히 승격이 될 거야. 약간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자기가 뭐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이건 망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준비도 안 해놓고 했다가 처절히 망했던 건데, 변성환 감독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비보다는 그냥 공격으로 밀어붙이면은 공격에 힘주면은 승격은 될 거라 약간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수비 라인에 대해서 그 문제 있었던 게 전반기나 지금이나 변해진 게 없어요. 개선점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좀 많이 공감하는 게, 그럼 어쨌든 승격하는 팀은 공격도 중요하지만은 승격하는 팀은 수비가 단단해요. 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방금 큐가 말한 것처럼 수비가 단단하면은 지지 않겠지. 그런데 골을 못 넣어도 지거든요. 아니 비기잖아요. 골을 못 넣으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뭐 수비도 진짜 중요해. 수비도 중요하고 공격도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팀은 나는 공격이 되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진들이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성남전 놓고 보면은 두 골 다 수비수들이 넣었잖아요. 그리고 공격진들이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거 어디서 나왔냐면요. 성남은 세 번의 슈팅을 했고요. 2번의 유효 슈팅이 났고 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2골을 넣었잖아요. 24번의 슈팅을 하고 10골이 유효 슈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뭐 했어? 어디다가 삽질을 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딜레마가 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보단 공격에 힘을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게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축구 보는 것 자체가 원체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수비가 단단한 팀은 어쨌든 실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야지 뭐라도 저기 가능성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2부 리그에서 이제 첫 시즌인데 수비 좋은 팀한테 다 털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비로 나가는 팀한테는 속절없이 털려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안양은 잡아. 안양이 공격적인 팀이니까. 아니, 안양 지금 수비도 좋거든요. 수비 좋은데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안양 지금 최소 실점 팀이에요. 맞아요, 지금. 상성이라는 것도 있긴. 와, 근데 진짜 그거 상상 만드는 거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당연히 우리가 잡을 줄 알았던 뭐 이랜드한테는 뭐 3연패, 아산한테도 힘든 경기, 청주한테도 힘든 경기, 천안한테도 2패했어요. 지금. 천안한테는 2번 다 털려. 특징이 그리고 없는 팀한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도 아닌 게, 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점이 손가락 안에 꼽히게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또 그런 팀한테는 또 기가 막히게 털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독 경력직 제법 짬되는 감독한테는 여지없이 털린다는 것밖에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털리는 팀도 보면은 무조건 수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웃긴 게 수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야 쟤네 조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한 번만 저기 싹싹 털어줘 이러면은 거기에서 털려가지고 그래 실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공격만 마냥 한다고 로망은 아니잖아요. 이런 실리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염기훈 전임 감독은 자기네 오만함 때문에 공격에 그냥 치중하면 승격할 거라 그렇게 믿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변성환 감독은 취사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수비를 너무 등한시한 것 같지 않나.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수비수 영입이 없었던 것도 그렇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입은 그거는 변성 감독 책임이 아닐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를 탄탄히 해서 이길 수 있는 팀 컬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진단을 그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호울 좋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요 지금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변상환 감독 탓하기도 뭐한 게, 애초에 이거는 무조건 99.9% 염기훈 시절 잘못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수비도 못해. 공격도 제대로 안 돼. 미들진도 실종될 때가 많아. 연계도 안 돼. 우리 그래도 그런 거 치고 4위 한 거면 잘한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딱 너무- 2부에 4위 정도 하는 스쿼드의 그런 팀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그런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김현이 돌아왔을 때는 또 안 그럴 수 있는데, 김현이 있고 좋았었을 때 우리 팀이 어땠냐면은 김현의 연계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밀리치가 선발로 나오면 그 장점이 하나도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올 시즌 그냥 수원 축구는 나는 그냥 이 한마디로 정의할래요. 시즌 끝날 때까지. 전방에 머저리 하나 하고 후방에 머저리 하나 때문에 그냥 이 상황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근데 걔네들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작년에 그래서 강등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걔네들이 지금 그대로 그러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강등을 당한 건데, 강등의 주역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거 여기 뭐 나도 다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공식적인 생각이 어딨어 여기. 뭐 이시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올 시즌 끝나면은 영입을 할 것 같은데, 이규동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안 할 것 드는 같아. 게, 아니 내가 볼 때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기동한테 나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는 뮬리치의 플레이를 보고 있노라면은 음. 이규동한테 더 많은 출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근데 왜 배서준한테 더 많은 출전 시간이 안 주어지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의 새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이 오히려 아까 형이 했어야 될 말인 게, 그래. 그래서 지금 변성환 감독은 당장 불을 꺼야 되는데 멀리만 보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형은 이 말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뮤리치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새끼니까 못해도 그냥 내보내는 거네. 고쳐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쳐 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고쳐서 뭐 근데 또 아예 고쳐지는 게 요만큼도 없지는 않으니까, 또 경기에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 게 생기니까, 막말로 큐 말대로 작년 3월달 경기력이랑 지금 현재 9월달의 경기력이 똑같다면은 맞아. 걔는 그냥 빼야 되는 게 맞는데, 분명히 그때랑 지금이랑 또 좀 다르거든. 맞아. 그러니까는 작년 3월에는 뮬리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그 라인만 밟고만 다니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센터 서클까지 올라오는 적도 드물고, 코너킥 때 수비 가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고, 근데 최근 경기 보면은 사이드로 넓게도 가고, 올라왔다가 가기도 하고, 왼걸 헤딩 경합도 해주고, 그러다 엎드서 한 번씩은 따주기도 하고. 이게 시공간이 비틀어진 비교긴 한데, 뮬리치 쓸래 제리치 쓸래 하면 난 제리치 쓰거든요. 그건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제리치 쓸 거예요. 근데 뮬리치가 제리치는 연계라도 됐어. 아니 근데 뮬리치가 뮬리치는 골이라도 넣잖아. 근데 뮬리치가 나는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늘 내가 계속 못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뮬리치가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축구는 박스 근처에 있다가 그렇게만 해도 됐던 축구였을 거예요. 그런 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웬걸 자기가 있는 동안 강등도 당해. 더 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순위를 못 치고 올라가네.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이제라도 조금 깨닫고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응원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응원을 하자라는 스탠스가 된 거예요, 저는. 저는 이제 미쳐버리겠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파울리뉴 같은 선수가 수원 삼성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어가지고 파울리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선수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치고 들어갈 때 상대 선수 흔들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페널티 박스까지 근처까지 자기가 공을 들고 움직여주는 선수가 최근에 수원 삼성에 누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컵백을 받든 뭐 대가리로 받든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움직여줄 줄 아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뮬리치요? 어디가 있는데요? 머리로 오면은 못 받고 밑으로 오면은 이상한 머리로 트래핑에서 오면 가슴으로 받으려고 그러잖아. 머리로 오면 가슴으로 받으려고. 미치는 그러니까 지금 파울리뉴 같은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거를 선수들이 못 받는다니까? 그리고 마일락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치고 안쪽으로 파울리뉴하고 비슷하게 그래도 안쪽으로 뿌역뿌역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인데 왜 주변에서 나중에 가면 그 결국에는 파울리뉴 공 받는 게 홍원진이나 피터야. 그러면 멀리서 뻥 차면은 그게 유효 수준은 되겠지만 득점까지 가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 아까 왕빵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수원 삼성이 뭐 리그에서 슈팅수 제일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허수인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슈팅을 갖다가 뭐 이규동이 됐든 뭐 뮬리치가 됐든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정교한 작업을 막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페널티 박스에서 뮬리치 공 잡으면 뭐 하는데요? 다리 긴 다리로 돌아서려다가 갑자기 어머니고 막 그 다들 말 안 해도 그 눈앞에 그려지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래도 한 번 넣었잖아. 돌아서. 그리고 왜 논스톱으로 한 2번 정도 넣었잖아요. 그냥 곧장 받아서 약속한 것처럼. 나 그때 이시영이 올려줘서 곧장 넣었을 때 둘이 예전에 성남 시절에서도 같이 썼나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같이 그쵸. 그래서 걔네가 뭐 그런 추억을 쌓아서 넣었던 골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합이 맞는 선수들이 한 3팀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3커플만. 그러면 돌아가면서 야 우리 그때 했던 거 하자. 눈빛 딱 교환하고 그게 성공하는 거를 팬으로서 딱 그거를 눈치채면 얼마나 짜릿할까.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영희 때 선수 하나를 데리고 오지 말고 커플로 데리고 오는 거야. 선수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친한 애 누구야? 너랑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애 누구야? 걔 1+1으로 하자. 만약에 좋은 선수인데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걔는 하나만 데리고 오고. 근데 프로급쯤 되는 선수들은 그런 거 말 안 해도 지들끼리 딱딱 맞추는 거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프로 자격이 그래야 있는 거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수원 선수들 이야기를 할 때 선수라고 이야기 안 하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몇몇 사람들은 물론 말을 말낸다 하면 그것도 뭐 아까 큐가 말한 대로 뭐 애정이나 있어야 그것도 욕하고 뭐라고 하는 거지. 예전에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서정환 감독 시절이었나? 선수들끼리 묶어놓고 훈련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친해지라고. 그런 것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3명씩 묶어가지고. 아니 그 무한도전처럼 가위바위보 해서 계단 오르기 그거 하고 하라 그래. 친해지길 바래 하라 그래. 그런데 좀 연습 경기 때라도 좀 이렇게 뭔가 합이 맞는 선수가 얘네들끼리 나가면 뭔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좀 특징이 좀 생기는 그런 구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선수들이 이번 성남전이 이제 최근에 본 경기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이제 많이 기억에 남으니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성남전 때 우리 선수들이 조급하다라는 게 이제 너무 여실히 느껴진 게 패스가 가는 방향은 맞아. 패스를 지금 이 타이밍에 저 패스를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주는 놈 또는 받는 놈 둘 중에 하나는 꼭 마음이 조급해서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받아서 여유 있게 볼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발 앞에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트래핑할 때 너무 멀리 튄다든지 그게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선수들의 마음에 이 큰 덩어리의 응원단이 앞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담감도 있을 거고. 아니 그거는 부담이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응원단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막 열심히 응원해주는 제지자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선수들이 그러면 안 돼. 프로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움직이고 뛰고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 거기 경기장에 서 있으라 그래봐. 뛰지도 못해. 긴장돼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부담감을 너무 갖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최근에 영화 중에 이제 그 명량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최민식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최민식이 이순신을 했을 때 영화에서 예.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야. 돈입니다. 상대도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나는 처음에 그 뜻이 뭔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영화를 봤을 때. 그러다가 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이게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적도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내 휘하 부하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단 한순간에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 그거를 갖다가 찾은 게 이제 이순신 그 영화에서의 장면이었던 거야. 멋있다. 그러니까 좀 선수들도 그런 걸 일깨워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어. 우리 병 감독님 그런 거 잘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맨날 선수들이 인터뷰 마이크만 갖다 대면은 뭐 홈이든 원정이든 이렇게 가득 메워주는 관중들에게 오늘만큼은 뭐 좋은 경기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해주면 그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팬들 진짜 멋있거든요. 어디든지 다 따라가고 응원 쉬지 않고 해주고 오히려 2부 내려가서 강등당했는데도 우리가 코어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고 굉장히 멋있고 든든한데 요즘은 축구를 해서 응원을 한다는 느낌보다 응원을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느낌이 더 커서 그건 작년에가 더 했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 부분은. 요새 내가 수원삼성 팬으로서 혼란스러워요. 많이. 경남원정 많이들 가세요? 가야죠. 야, 어떻게 티켓 사기가 이렇게 힘들어, 근데. 시도해봤다. 팀은 맨날 이런데. 개같이 발렸는데. 진짜. 쉽지 않아. 30초 컷이 30초 컷. 30초고 20초 컷, 20초 컷. 창원이 원정석이 몇 석이죠? 2000 몇 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조금이다. 아니 2000석이 조금은 아니지. 조금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평균 2,800명 가거든요. 근데, 많이 가면 4,000명까지 근데 가요. 경남 그 창원 축구센터 치고는 한 사이드 다 내주는 거예요. 그쵸. 거기가 네. 이제 적은 거죠. 숫자로는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섹터 다 내주는 거예요. 이게 일요일이었으면 좀 적었을 텐데 토요일이어가지고. 그렇지. 과연 일요일이었다고 해서 그랬을까요?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니, 일요일이었으면 500명 정도 덜 가죠. 일요일날 뭐 7시 반 저녁 경기면은 좀 사람들이 덜 가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자리가 매진이 안 됐을까요? 와, 어떻게 클릭도 한번 못 해보고 끝나냐.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 사정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을 제외하고 형같이 손가락 느린 사람이 결국에는 또 예매해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우리 6월인가 있었죠? 경남원정이. 5월달. 난 그때 그냥 예매했을 때 됐는데 그냥. 내가 그 8자리를 어떻게 내가 예매에 성공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그래서 나도 이번에도 뭐 할 수 있겠지 만만하게 생각했거든. 야 20초 컷이더라. 내 살다 이선좌를 본 거를 내가 참.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이거 괴물이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괴물 얘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이유 콘서트도 성공하는 놈이 심지어 얘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갔어요. 진짜요? 이틀 갔어요. 이틀 연속 티켓팅 한 게 난 신기하거든. 근데 어떻게 수원삼성 거는 못하냐고. 매크로 아니야? 진심을 다 안 했구만. 매크로 아니야. 걔 하는 얘기 노하우 들으니까 아주 무릎 꿇고 대단하다고 내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10번 쳤다니까. 막 그 랜선에다 고추장 바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김치 바르고 막. 아무튼 아쉽습니다. 아이유 성공했다고 이번에 예매는 이렇게 노트북에 발로 이러고 있었나 보네. 방에다 예매 성공하려고 막 달마도사 걸어놓고 그러는 거야. 뭐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수원삼성이 이제 4위 4위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은 아직 이제 뭐 몇 경기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 순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요. 순위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 7위까지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순위만 놓고 보면 이제 4위에 랭크돼 있고 경기 수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잔여 경기 많이 이기면 뭐 좀 비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1위와는 11점 차이가 나고요. 그 11점 차라는 거는 우리가 전승을 하고 상대가 전패하면은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말 그대로 잔여 경기 안양이 전 경기를 무승부만 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단 우승은 뭐 잠시 내려놓더라도 그래도 아직 수원 삼성은 뭐 한 단계 순위를 하나라도 더 끌어올려서 플레이오프에서 조금이나마 더 그 희망을 가지려면 순위를 단 한 단계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희망으로 이제 축구를 좀 봐야 되는데 감독도 선수들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목표를 좀 수정해서 지금 당장 목표는 우리가 뭐 체질 개선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적어도 순위를 하나라도 더 끌어올려서 그 승격이라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전술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 걸린다고 해도 뭐 승격 내년에 한다고 해도 장기간에 걸쳐서 체질 개선이 되면 괜찮은데 초단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딱 너무 실망스러웠던 포인트가 저희 몇 년 동안 강등 빌드업 쌓았을 때 보였던 안 좋았던 모습을 선수나 감독이나 다 바뀌었는데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걸 그냥 둔다고 하면은 뭐 똑같은 상황 또 이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변성환 감독도 똑같지 않다는 걸 좀 본인이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 선수단도 지금 옛날에 우리 강등 빌드업 사 때 있었던 선수들 몇 명 안 돼요. 근데 왜 그때 모습을 왜 귀신같이 뭐 종특처럼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즌 얼마 안 남았다고 고치지 않고 방치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수원 삼성 팬들이 처음에 수원 삼성이 그 서정원 시절 처음에 뭐 준우승 뭐 2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위 스플릿에서 이제 5위, 6위 막 이렇게 하면서 무의미한 잔여 경기 치르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이제 하이 스플릿으로 내려가서 팬들이 크게 충격 한번 받고 그러다가 순위가 이제 확 떨어져가지고 뭐 강등권은 아니지만 하이 스플릿에 떨어져서 거기서도 형님 노릇 못하고 중간쯤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또 충격 한번 받고 그러다가 진짜 강등권 가가지고 강등 한번 될 뻔하다가 그 인천전 때 오심골로 우리가 득봐가지고 그때 이제 좀 기적적으로 우리가 좀 살아나면서 그때 한번 충격받고 그러다가 진짜 강등권 가가지고 충격받고 그러다가 강등되고 플레이오프 가서 충격 한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다이렉트로 순수 실력으로 당당하게 강등되고 야, 이게 사실 그 플레이오프 때도 얘기하자 보면은 뭐 2년 된 얘기긴 하지만은 스스로가 운이 없어가지고 플레이오프 갔다고 생각했지만은 안양하고 접전을 펼쳤어요. 이러면은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실제로도 2부 리그 실력밖에 안 됐다는 건데 그거를 못 고치고 23년도에도 개 족같은 영입해가지고 개망했는데 지금 같아. 지금 뭐 나아졌나 싶었는데 다시 또 옛날에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 그 심정이 얼마나 PTSD가 오겠어요. 울지마. 22시즌, 23시즌 그 두 시즌을 앞두고 2부 리그 선수들 대거 훑어가지고 영입하면서 결국에는 걸맞는 그 선수들의 걸맞는 2부 리그에 지금 있잖아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팬 입장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내려간 건데 만약에 2부를 가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그러면 제대로 준비 잘했네. 아주 착실하게.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정도를 밟았네. 완벽하게 준비해온 구단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방금 큐가 얘기했을 때 나 여기에 주마등처럼 지나간 거야. 오영규 마지막에 105분에 넣었던 골. 그 골 봤을 때 기쁘면서 우리가 왜 이런 거를 보고 기뻐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구단에서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살아남았다는 것보다는 2부 리그하고 해도 경쟁력이 없구나. 내년 시즌은 진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가졌죠. 근데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큰 충격을 하나 받아야 될 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K리그2 마지막 라운드에 수원 삼성은 경기가 없습니다. 손 빨면서 어찌해야 될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우리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우리 순위가 정해져 버리게 된 상황이 놓였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수원 삼성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1위도 한번 해보고 그쪽을 그렇게 뭐 다이렉트로 승격도 하는 뭐 그런 웃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뭐 기대되더라도 해봐야죠. 우리 올 시즌에 장석환하고 조윤성하고 센터백을 같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거의 없어요. 나는 내 기억엔 없습니다. 둘이 색깔이 한 비슷해가지고. 번도 없죠. 예. 장석환은 거의 다 한호강 짝으로 나왔죠. 둘이 같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감독의 옥석 고르기가 이제 조금 남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다 골라진 거예요. 내가 시즌 봤을 때는 끝나니까. 시즌 아직 끝나니까 고르고 있는 게 내년을 아니고 위해서. 지금 그냥 혼자 들은 생각이 지금 계속 몇 경기째 라인업을 계속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쨌든 다이렉트 승격이 1차 목표였는데 다이렉트 승격이 1차 목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플랜 B는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좋은 경기력보다는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그때 어떤 위치에 쓸지 얘는 쓸만한 놈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모르는데 지금. 나는 거기까지는 어쨌든 갈 수는 있는데 갈 것 같아요? 네. 믿습니다. 프로권은 가는데 그 프로권이라는 게 2등이냐 3등이냐 이 차일 것 같긴 하거든요. 2등이나 3등이나 우리가 5위로 프로권을 맞이하느냐 2위로 프로권을 맞이하느냐는 천지 차이죠. 근데 이거 지금 내역을 보면은 그때 남겨줄 선수 위주로 이전술을 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같아 보이긴 해요. 그거는 감독님이 하는 건 자유인데 지금 아니 내년 1부 리그에서 어떤 선수를 써야 될지 그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는 손호준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손호준은 글렀어요. 우리는 앞으로 손호준을 못 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손호준은 뭐 7월 달에 라인업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지금은 교체 멤버로도 못 들어오는 선수가 한 3선수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나온 게 뭐냐면은 김현이 돌아왔었을 때 김현애랑 같이 공격을 끌어줄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걸 본 상태에서 한두 명 정도는 지금 라인업에서 못 볼 확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생각할 때는 김현이 10월, 11월에 베스트 컨디션 일 때가 우리 팀의 1차적인 제일 좋은 상태의 팀의 구성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걸 놓고 봤었을 때 몇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 몇 선수는 확실하게 부동의 주전일 것 같고 몇 선수는 아리아리 할 것 같긴 하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마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 그 10월달 한 달간 아주 희박하지만 막판 뒤집기 한 판이 남아있다 이런 아니 우리 저기 1등은 못해요. 산술적으로 자체도 불가능하고. 못하는데 2등은 지금 목표가 2위로 바뀌었는데 제가 아까도 순위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29경기씩 했잖아요. 근데 충남 아산 우리보다 바로 위에는 충남 아산이 우리보다 승점이 2점이 높은데 한 경기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산을 잡으면 얘네 위로 올라가지만 밑에 7위에 있는 부천이 28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네가 29경기째 이기면 우리보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순위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2위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려워 지금. 2위까지만 해도 당장 1부 리그와 다이렉트로 플레이오프를 하기 때문에 뭐 좀 희망을 가져보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2위로 플레이오프를 맞이하느냐 5위로 플레이오프를 맞이하냐는 아예 그냥 다른 개념이라고요. 아예 달라요. 아예.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손호준은 왜 그렇게 어렵게 기회 얻어놓고 나서 그 천안전에 그 패스를 그따구로 합니까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왜 내보내요? 그러니까 선수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감독이 바뀐 다음에 감독이 아마 팀의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축구는 이런 축구고 내가 원하는 플레이는 이런 플레이고 선수한테 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게 아마 분명히 염기훈 감독 때랑은 되게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호준은 감독이 교체된 다음에 출전 기회가 한 번밖인가 없었나? 선발로는 못 나왔고 교체로만 나왔던 적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밀리면은 나는 딴 팀 알아봐야 되나? 이제 2부나 3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이고 선발 출장하면서 그 정도 되면은 감독이 불러서 얘기를 하죠.
너 오늘 경기 잘해라. 오늘 내가 너한테 원하는 역할은 이런 그런 거다. 최소한 네가 오늘은 이런 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멘탈 자체가 그걸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축구의 기본적인 횡패스도 상대 선수한테 해버리는 거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감독은 더 놀랐겠죠. 이 정도인가? 뭐 씨발 새끼. 여튼 천안전은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뭐 종만님 말씀하셨지만은 김현이 일단은 키가 될 것 같긴 해요. 김현 자체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변성환 감독이 밀리치를 그렇게 밀리치나 이규동이나 다 버리면서 쓰진 않을 것 같고 김현의 역할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왜 밀리치는 포스트 플레이 안 되고 떨궈주는 것만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발리슛은 좋고 그러니까 김현이 조금 내려와가지고 헤딩으로 좀 연계해주고 아니면 돌려주는 패스 해주는 역할로 조금 내려가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러면은 너무 비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근데 그 공격을 뭐 지금 변성환 감독이 공격 위주로 일변도를 하겠다 하면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파울리니어 같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쓸 것 같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냥 완전 막 나가자 싶으면은 그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김현이 옛날에 그 수원FC였던 것 같은데 수비수가 없어가지고 수비수로 나왔는데 수비를 꽤 잘했어요. 아 이번에 성남전 때 TV 중계를 보는데 현영민 해설이 계속 그 얘기하더라. 내가 작년부터 했던 게 뮬리치는 센터백으로 써야 된다고 그 얘기하면 잘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더라. 그래서 지금 뭐 그때 뭐 벗어나는 얘기긴 하지만 어림도 없어서. 김현이 센터백 나오고 차라리 한호강을 후반전에 헤딩 골 넣는 그런 역할 있잖아요. 성남전 때처럼. 그래도 괜찮겠다. 차라리 그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둘이 같아요. 바꿔도 괜찮을 것 차라리 같은데? 뮬리치랑 한호관이랑 바꾸는 게 낫지. 네. 뮬리치랑 한호광이랑 바꾸는 아니 거. 한호강 제일 답답한 게 이거라니까요. 수비수에 있으면 헤딩 타점을 못 맞추는데 공격할 때는 헤딩 타점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공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방향타가 잘못됐네. 한호광이 만약에 한호광을 최전방에 놓고 뮬리치를 최후방에 놔. 그렇게 했더니 골 넣고 골 막어. 얼마나 뮬리치가 공격을 잘하고 한호광이 거기서 수비를 잘해.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 개판이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건 생각의 전환이야, 이거는. 걔가 최악이다 진짜. 너무 쓰레기인데 그러면? 걔는 뭐 금쪽이에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한호광이 최전방에서 수비를 잘하고 뮬리치가 최후방에서 공격을 잘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럴 수도 그렇게 있지. 얘기하면은 한호광이 수비를 잘한다는 얘기 아니야. 뮬리치가 공격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리가 말도 바꾸나. 안 되는 데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아니 난 그 생각을 했지. 뮬리치는 여러분 뮬리치 수비할 때 봤어요? 헤딩 한 번도 안 줘요. 그니까. 뮬리치는 수비할 때 코너킥에서 뮬리치 근처에서 헤딩을 따내질 못해요. 상대 선수들이. 그치, 2m를 어떻게 이겨? 근데 걔 플레이 스타일 보면 윙백 해야 되는 애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뮬리치는 생각보다 발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뮬리치가 네가 방금 말했던 그런 모습들, 윙백에서 수비하는 모습들 간간히 보여줬잖아. 어쩌다 한 번씩. 그리고 치고 나가는 모습. 그게 누구하고 제일 똑같냐면 크리스토밤하고 너무 똑같아. 진짜니까요. 오랜만에 듣는 일인데. 키만 큰 크리스토밤하고 너무 똑같다니까요. 진짜라니까? 그 크리스토밤 수원 삼성에서 플레이 스타일 그거 풀 경기 다 봐도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걔 나온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토밤하고 똑같다니까? 너 그 이름 어떻게 기억해? 뛰는 폼도 비슷하다니까? 야, 그걸 걔를 기억하고 있는 거 자체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을 다 기억하면 진짜라니까 크리스토밤하고 너무 똑같아. 근데 윙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밀리치 수비수자는 얘기 안 했고 김현을 수비수 내려가지고 차라리 제공권 장악하고 빌드업을 바뀌고 후방을 강화시킨 다음에 공격 작업을 아예 바꿔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밀리치 센터백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김현 아니 우리 축구 분명히 보면 센터백이 공 점유율이 높고 패스를 많이 뿌려주잖아요. 네. 한호강 발밑 불안한 거 다 알잖아요. 한호강보다는 근데 밀리치가 낫잖아. 이게 방금 큐가 한 말이 이제 수앱에서는 통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수앱은 3백을 썼고 지금 현재 수원 삼성 선수들은 3백을 경기 중에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애들이에요. 변성환 체제, 염기훈 체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문제는 우리 수비수들이 포백도 못해요. 그건 맞네. 네. 하긴 원백 해도 못하고 10백도 못할 애들인데. 아 생각해보니까는 진짜 변성환 감독 생각에는 3백이 없는 것 같다. 만약에 3백이 있었으면은 민상기를 안 내보냈을 것 같아.
근데 정말 뽀백만 생각하다 보니까 민상기를 미련 없이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좀 탐탁치는 않지만 그래도 한때 장호익이 3백에서 제법 쓸만하다라는 평을 들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도조차도 안 하잖아. 변성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성환은 3백은 아예 그냥 단순하고 확실하게 가자. 그 컨셉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감독님 이름대로 가면 좋겠는데 참 변성이 잘 되게. 이름대로 하고 있죠. 그래? 아니 변성까지 잘 변화시키고 하고 있네. 우한 가득한 환. 환희. 아 왜요? 환희. 변성을 해서 환희를 한탄고기를 생각해. 아무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잘 됐으면 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뭐 좀 실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네, 뭐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헛소리 아가리 까는 거니까 수비의 핵심은 김현이 될 겁니다. 그냥 진짜 물리치랑. 뭐 1위까지는 뭐 좀 이야 끝장이겠는데? 물리치랑 김현 투세트 빼면 끝장이겠는데? 괜찮다. 우리가 1위까지는 좀 요원한 상황일지 모를지언정 어쨌든 그 막판 뒷심, 막판 뒤집기로 어쨌든 수원 삼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팀보다도 한 발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 전체 라운드가 종료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봐야겠죠. 특히나 지금 이번 주가 뭐 지난주 성남전, 내일 부산, 그 다음에 또 주말에 경남 이렇게 좀 3연전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뭐 천안전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성남 또 최근에 또 부산이 또 좀 상황이 안 좋고 팀 내부적으로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다가 근데 따지고 보면 씨발 그것보다 더한 게 성남이었는데 그런 성남한테 고전했잖아. 씨발 또 이런 걸 또 바라는 것도 나 성남전 때 밀리치가 그 PK 차는 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바산이가 자기가 PK 차겠다고 울산전에서 고집 부렸다가 중심같이 차가지고 막힌 적 있었을 때 밀리치가 들어왔는데 아니 쟤 킥도 좋은데 쟤 보고 차라고 하지 왜 쟤가 차냐고 막 난리 친 적이 있었는데 밀리치 PK 차는 거 보니까 걔도 못 차게 해야 돼요. 근데 그날 성남전에 그 성남 골키퍼 그 최필수 걔가 너무 빨딱 서 있었어. 컨디션이 너무. 김지호만 넣었을 것 같아요. 김지호는 넣었어요. 네.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석으로 차놓았을 것 같은데. 빠따 좋은 새끼 거기서 왜 굴려줘? 옛날에 2008년도에 루카스가 그 병신이 했던 그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병신들 진짜. 2, 3연전 그러니까 부산이랑 경남까지 우리가 다 이긴다고 해도 다른 팀들이 이겨버리면 순위 변동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이랜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이기고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어떻게든 간에 뭐 이랜드가 이기는 게 우리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유리하긴 한데 뭐 그것도 이제 뭐 결국에는 그 끝을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기도 메타를 올리는 수밖에 없죠. 안양이 이기는 게 나은 게 아니고 이랜드가 이기는 게 나야? 얘는 목표가 1등, 우리는 목표가 2등. 난 2등이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나는 안 놓고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내일이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서 10월 첫째 주 쉬고 그 다음 첫 번째 오는 일요일에 안양이랑 홈 경기거든요. 이기겠죠? 우리만의 6점짜리 경기가 되겠네. 뭐 어쨌든 뭐 들으시는 분들 우리하고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또 특정 일정 부분은 공감해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솔직히 뭔지 모르겠고 이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빨리 우리는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안 드네요. 어쨌든 탈출은 해요. 12월이 되면 어쨌든 탈출은 해요. 네, 리그가 끝나니까 어쨌든 리그가 끝나니까 탈출을 하고. 네. 야, 그러니까 안양 경기를 못 보네. 어디 가세요? 네. 해외 가시나 봐요? 일본 간대. 네. 휴가 갑니다. 휴가. 신사참 배하러 간대요. 아이고. 그 뭐 야스꾼인지 뭔지. 야식구리.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끝내. 좀 끝내자. 힘들다.
자주 나오세요. 자꾸 한 번에 나와가지고 한 방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죽겠어. 컨트롤하기 힘들어. 오늘 들었던 되게 웃긴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까지는 받아들일게요. 재미없으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이거 재미없어. 아니요, 일단 해봐. 진짜 재밌는 거야? 이건 듣는 사람들이 판단할 거야. 판단에 맡기면 돼요. 마포구 동작동인가? 거기에 성남고등학교라고 있대요. 아, 서울인데? 서울인데.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이사장이 오상고도 있는데. 그 이사장이 되게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경력을 가지냐면은 친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친일? 친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형처럼 광복할 때쯤은 다시 광복군한테 군자금을 대주면서 광복군을 지원을 했다는 거야. 양쪽 지원했네. 특히 김구 선생이랑 자주 만나고 이렇게 많이 했었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일본의 군사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거기에 보내가지고 누가 생각나네.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야. 그래서 아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세고 나서 계속 학생들한테 김구 선생님 기일 때는 학생들이 같이 가서 참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못한 일이 이렇게 친일을 했던 거가 가장 잘못한 거고 반성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으니까 아들 보러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형도 그렇게 아니 난 아들이 야스쿠니 거기 있진 않아요. 아니 그분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 들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야스쿠니 신사 얘기가 깡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도 되게 힘들겠다. 무슨 포인트는 어디예요? 극과 극.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특이한 좀 그런 케이스네요. 네. 와 신기하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이거 잘라내면 되지. 이거 넣을 거예요. 잘라내면 되지.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야끼니꾸 먹고 싶다. 예. 드세요. 아주. 우리 그 야끼니꾸 드시고 싶어하는 왕빵님의 말을 끝으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날씨가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좀 쌀쌀해지면서 또 변절기가 왔는데. 좀 몸 조심하세요. 저도 추석 때 독감 시게 걸려가지고 막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다가 왔는데. 나 오늘 인플루엔자 백신 맞았는데 지금 열 나는 것 같아요. 열라면 하나 드세요. 열 나야죠. 그래서 타이레놀 먹었어. 여러분들도 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해야 또 축구 보면서 또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승도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기 전에 나 요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8월 29일날 에그타가트 분이 남겨주셨는데 8월 29일날 그러니까는 돌아오는 청주 원정날이 고 정영훈 선수 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고 트렌트 트리콜로 쪽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없기는 없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영훈 선수라는 좀 유망주가 있었고 그 선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래서 8월 마지막 홈경기에는 항상 정영훈 선수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나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부터 못하게.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렇게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이야 항상 그것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도 아니니까 꼭 그런 데에서 나서서 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는 강요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뜻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경기장에 이렇게 한 켠에 전화를 하셨거나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경기장 이렇게 난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국화 하나를 국화 한 송이씩 걸어놓는 게 퍼포먼스니까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젊은 청년을 좀 기억하는 시간 8월 마지막 홈경기. 네, 꼭 어느 누군가가 하지 않더라도 뜻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혼자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뜻 있는 글 하나 이렇게 좀 읽고 오늘 에그타가트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하네요. 이번 화 원래 저희가 항상 처음에 이렇게 댓글을 읽고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저희가 좀 텀이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생략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이렇게 들으시고 이런저런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아시아의 챔피언,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 그 이름 수원.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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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